MBTI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MBTI 검사는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도 본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요즘 우리나라 MBTI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재밌어 하잖아. 옛날 혈액형 재밌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혈액형별로 사람을 그냥 딱 정해서 A형은 이럴 것이다, B형은 이럴 것이다, 뭐 O형, AB형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 기준대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혈액형대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랬잖아요. 혈액형은 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디테일한 성격과 이런 환경 때문에 좀 뭔가 생긴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또 지인의 영향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영향, 형제간의 영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혈액형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그 혈액형을 정말 믿지도 않았고 혈액형을 너무 믿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그냥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MBTI가 16가지인가 있잖아요. 뭐 더 많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작대기, 뭐 T, 뭐 작대기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는 솔직히 너무 맹신을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는 그 사람이 MBTI가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다가가야 좋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너무 해석을 하는 거는 나는 좋지 않다고 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번에 뭘 봤는데 저도 MBTI 이런 검사를 하면서 해보면서 느낀 게 나는 이런가? 아니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이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되게 나는 요즘 이런데? 그럴 땐 다른 MBTI가 나오고 나는 이런 상황에선 또 이런데? 하게 되면은 또 제대로 고를 수가 없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또 본인 스스로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3자들은 쟤는 근데 이런 스타일인데 항상 이랬는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항상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자주 파토내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지킨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엄청 정확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뭐 지인이나 고민 상담할 때 MBTI를 너무 맹신하는 분들, 자기가 호감 가져하는 사람의 MBTI대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MBTI가 좋아하는 대로 다가가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오류가 있냐면 내가 호감 가져하는 그 사람이 본인의 MBTI 검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만나봤는데 저 사람 뭐 진짜 MBTI가 그래서 내가 맞췄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 이성을 볼 때도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나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르게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호감 가져하는 그 사람 MBTI대로 그 사람이 호감 가져하는 그 MBTI대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 적중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예시예요. 한 예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 MBTI는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하대.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MBTI별로 공략법이나 뭐 그런 거 올렸어. 그래서 얘한테는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연락을 진짜 최대한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남녀가 호감이 가고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지. 생길 틈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오히려 뭔가 과거의 그런 연애사로 인해서 연락을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자기 애인이랑은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해. 그러고 연락을 자주 해야 자기는 이렇게 애정이 생겨. 이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BTI별로 이렇게 공략을 했다가 오히려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 MBTI 공략법대로 간다고 아예 자기가 매력 어필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전혀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MBTI 맹신하고 MBTI별 공략법 이런 게 나는 부질없다고 봐.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뭐 예전에 혈액형 얘기한 것처럼 뭐 A형은 소심하다, 뭐 B형은 뭐 바람둥이다,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검사지 딱 봤을 때 맞아, 나 A형 진짜 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요. 근데 웃긴 게 이 혈액형을 다 바꿔서 다른 혈액형의 결과지를 줘도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나 이런데? 맞아 나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BTI 이거는 그거에 맹신해서 할 필요는 없어. 물론 뭐 큰 줄기 같은 거는 참고를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N이야. 그러면 좀 상상적인 뭐 대화를 많이 한다던가, 뭐 S야 그러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더 이렇게 많이 한다던가, 뭐 그 사람이 J야 그러면은 계획 같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에 딱 맹신해서 그 공략법대로 막 하려고 하고, 뭐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안 다가가고, 이런 거는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봤는데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인프피랑 인팁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어떨 때는 또 P가 J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있더라고. MBTI를 제일 좋아하고 관심 가져하고 재밌어하는 MBTI 1위가 인프피래. 나는 근데 MBTI 별 신경 안 쓰거든 사실. MBTI 맹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MBTI를 맹신해서 그거대로 막 공략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MBTI만 믿고.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예시로도 어떤 MBTI가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남자 중에 제일 사랑꾼 MBTI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엄청난 바람둥이였어. 또는 엄청나게 쓰레기 짓을 막 하고 다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정말 좋은 사람의 표본인 MBTI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사람은 진짜 겪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좋지. MBTI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라. 요즘에 어플 같은 거 보면은 위피? 그런 어플도 보면 MBTI 적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위피 같은 어플을 할 때 뭔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MBTI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너무 막 기대를 하고서 그렇게 보지 말고 좀 겪어보고 대화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MBTI만 맹신하다가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크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좋지 않은 MBTI인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 정말 나랑 오히려 잘 맞고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봐봐요. MBTI, NTJ가 나르시스트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던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맞아, MBTI 중에 NTJ가 나르시스트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내가 호감 가져 아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ETJ야, 나르시스트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극악의 나르시스트였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굳이 MBTI를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웃긴 게 MBTI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을 겪다 보면 오히려 MBTI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또는 이 사람은 이럴 때는 굉장히 계획적인데 이럴 때는 또 굉장히 급으로 막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MBTI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뭔가 딱 정해진 그런 틀에 박히지 않고 이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정말 계속 강조하지만 MBTI 맹신해서 이 사람을 이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나는 MBTI가 이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왜 나는 인기가 없는 MBTI인 거야. 나는 인기 많은 MBTI니까. 이렇게 본인을 착각하지도 말고 프레임에 가두지도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오류를 범한 사람이 있어. 봐봐,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져하는 상대가 나타났거나 예를 들어 뭔가 소개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의 MBTI 완전 맹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MBTI 저렇게 맹신하면 어리석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 사람한테 얘기해. 근데 MBTI로 그렇게 사람 맹신하면 안 돼요 하면서 바보네 바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상대는 MBTI 맹신하는 사람인데 기분이 상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맞장구 쳐주는 거야.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N이세요? 그럼 저랑 대화가 되게 잘 통하시겠네요 하면서 N이시면 혜민 씨는 만약에 내일 당장 점심에 누구를 무조건 만날 수 있다면 누구랑 제일 식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재밌게. 그러다가 나중에 친해졌을 때 그때 얘기하면 되죠. 난 근데 사실 MBTI에 그렇게 흥미가 없다. 맹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뭔가 항상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근데 여기서도 상대가 MBTI 맹신한다고 나도 맹신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이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가 근데 저는 MBTI보다는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그 사람 알아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매력적으로. 여러분들. 사배님도 저번에 선호하는 남자 MBTI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내가 I다 보니까 E인 사람이 난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MBTI에 관심도 많고 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E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어떤 성격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MBTI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나는 S보다 N이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 거야. S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보다는 N, 좀 상상력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이 좋다, 나의 취향을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예를 들어 그 사람 MBTI가 S야.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를 굉장히 잘 받아주고 그렇게 대화를 또 즐겨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매력이 가고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한 요점은 뭐야? 나는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좋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이 좋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I야. I인데 여자친구랑 있을 때는 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은 저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그랬다고 했어요? 난 내가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이 많은 사람이 좋다. 난 좀 외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좋다 라고 했는데 I인 사람이 굉장히 리드도 잘하고 여자친구랑 있을 때 본인이 얘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럼 또 저는 매력이 갈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런 성격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MBTI를 굳이 그렇게 믿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또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분은 이런 MBTI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저는 망했네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왜 그 MBTI를 좋아하는지 알았잖아. 그럼 그런 성격으로 어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MBTI에 맹신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F 아니면 안 만나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볼 땐 너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고집도 너무 세고 너무 믿어버리는 성향이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한 거니까 오히려 그냥 그래 나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놓치는 당신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러고 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혹 MBTI로 저는 뭐뭐는 안 맞아서요 이러면서 돌아서던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면 돼요. 그리고 웃긴 게 그거를 빌미로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싫은 거야. 이 사람이랑 시작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빌미로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변명으로. 그거는 포기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이러고. 굳이 내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MBTI 이야기 엄청 많이 해. 그리고 MBTI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연애 컨텐츠에서도 MBTI별 공략법 막 이런 거 많잖아. 그렇잖아요. 유튜브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굳이 그렇게 막 그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지금은 MBTI가 요즘은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그래도 혈액형처럼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MBTI는 물어볼 수 있어. 이야기 화제 전환으로. 요즘 사람들이 관심 가져하니까 이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재밌게 풀기 위해서 MBTI를 맹신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근데 누구누구 씨는 MBTI가 뭐예요?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제 전환으로는 가볍게. 비언 거지 안 만나야지 다짐했었는데. 그래. 아니
바람둥이가 B형 여자한테만 있었겠냐고, 바람둥이가 B형 남자한테만 있었겠냐고요. 막 희대의 바람둥이는 사실 뭐 A형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한 여자한테 또는 한 남자한테 엄청 충성을 다하는 사랑꾼인 그 사람의 혈액형이 알고 봤더니 B형이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편견을 갖지 말자. 어차피 대화하면 이상한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 겪어보고 대화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럼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혼자 변화하거나 혼자 잘해보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1 상담도 있으니까 제 유튜브 홈 메인 화면에 카톡, 전화, 대면 상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힘든 부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